사랑스러운 나의 후손들아, 나는 이 땅에 처음 나라를 세운 당군이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니?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곰이 나의 어머니라는 걸. 그리고 내가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 1500년이나 다스렸다는 이야기 말이다. 하하, 우리 어머니가 원래 곰이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니 믿을 수 없다고? 그래, 이 이야기는 첫 나라를 세운 나를 더욱 위대하고 신비로워 보이게 하려고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란다. 그럼 실제로 이 땅에 첫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을지 궁금하겠구나. 지금부터 잘 들어보렴.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 돌을 깨어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고 여기저기 떠돌며 짐승을 사냥하거나 열매를 먹었지. 그러다가 농사 짓는 법을 알게 되면서 한 곳에 머물러 마을을 이루고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먹고 살았지.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나누어 먹으며 사이좋게 살았단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저마다 할 일을 나누어 주고 일을 잘하는지 살펴볼 사람이 필요해졌어. 마을에 힘센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었지. 이제 마을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생긴 거야. 이 무렵에는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양껏 나누어 먹고도 많은 곡식이 남아 돌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우두머리가 차지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우두머리의 힘은 점점 세졌고 마을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에서 우두머리를 따르게 되었단다. 우두머리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마을을 쳐들어가기도 했단다. 전쟁에서 이기면 이웃 마을의 식량과 땅을 빼앗고 싸움에서 진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농사일에 부려먹을 수 있었지. 이처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마을 사이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어.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더욱 좋은 무기를 찾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우연히 청동이라는 쇠붙이를 만들게 되었지. 사람들은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었는데 청동으로 만든 무기는 돌보다 훨씬 날카롭게 날을 세울 수 있었어. 그만큼 전쟁에서 유리하게 쓰였단다. 이제 청동 무기를 지닌 마을은 다른 마을들을 정복하며 큰 힘을 갖게 되었어. 이처럼 사람들이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어 쓰던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불러. 전쟁에서 이긴 마을의 우두머리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노예를 거느리며 전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어. 막강한 힘을 지닌 우두머리는 날카로운 청동칼을 몸에 차고 다니며 자신의 힘을 뽐내었단다. 또한 번쩍거리는 청동 거울을 목에 걸고 청동 방울을 흔들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일도 도맡아 했어.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자신들의 소원을 전하는 우두머리를 신과 다름없는 존재로 떠받들었지. 우두머리는 살아있을 때 누리던 힘을 뽐내려고 자신의 무덤도 커다란 돌로 만들게 했어. 이를 고인돌이라고 하지. 고인돌 하나를 만들려면 사람이 수백 명이나 모여 며칠 날 며칠이 걸리도록 일을 해야만 했어. 청동기 시대에는 이렇게 고인돌을 만들 만큼 힘센 우두머리가 다스리던 마을이 곳곳에 있었단다. 이렇게 큰 마을을 다스리던 우두머리들 가운데 아주 힘센 이가 하나 나타났어. 그는 여러 마을의 우두머리들을 아울러 마침내 나라를 세웠지. 그 나라가 바로 우리 결의의 첫 나라인 고조선이란다. 고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마을의 우두머리들을 아우르며 나라를 세웠던 최고의 우두머리를 당군 왕검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나라를 세운 과정을 신들의 이야기로 꾸며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지. 오늘날 우리는 이를 단군 신화라고 부른단다. 단군과 그 뒤를 이은 고조선의 임금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 먼저 새로운 농사 기술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농사일에 더욱 힘쓰도록 했지. 또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단다. 나라가 넓어지고 백성이 많아지자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엄한 벌을 내렸어. 바깥에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라를 지킬 군대도 만들었지. 세월이 흐르고 고조선이 땅이 넓어지면서 고조선 사람들은 이웃한 중국 사람들과도 교류를 하게 되었어. 기원전 300년쯤에는 중국 땅이 전쟁의 혼란에 빠져서 그곳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한꺼번에 고조선으로 몰려들었지. 고조선 땅에 몰려온 중국 사람들은 쇠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었어. 쇠를 처음 써본 고조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단다. 쇠는 청동에 비해 훨씬 단단하고 잘 닳지도 않았으니까. 고조선 사람들은 이제 쇠로 농기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농사일이 훨씬 쉬워졌고 곡식도 더 많이 거두게 되었지. 먹을 것이 많아져 살기 좋아지자 백성의 수가 늘어났고 고조선은 어느새 힘세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찾아와 고조선의 신하가 되기를 청했어. 바로 준왕 때의 일이란다. 준왕은 위만이 지혜롭고 사람들을 잘 이끄는 걸 보고 고조선의 서쪽 국경을 지키는 일을 맡겼어. 위만은 준왕의 명령대로 국경을 잘 지키는 한편 그곳에 살던 고조선 주민들도 잘 다스려 인기가 높아졌지. 그러자 위만은 임금의 자리를 욕심내게 되었어. 어느 날 위만은 준왕에게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거짓으로 아뢰었어. 그러고는 자기가 고조선의 도읍인 왕검성을 지키겠으니 군대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했지. 준왕이 허락하자 위만은 군대를 이끌고 왕검성으로 들어가 궁궐을 차지해버렸어. 위만에게 배신당한 준왕은 자신을 따르는 신하와 백성들을 이끌고 고조선 땅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갔단다. 이제 위만은 고조선의 임금이 되었지. 위만은 새로 임금이 된 뒤에도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고조선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렸어. 또한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원래 고조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골고루 관리로 임명해 서로 힘을 모아 나라를 이끌도록 했지.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킨 위만은 중국의 한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나라를 더욱 발전시켰어. 위만은 주변 나라들이 한나라 국경을 넘어와 해를 끼치지 못하게 도와주기도 했어. 그 대가로 한나라는 고조선의 철제 무기를 비롯한 많은 물자를 보내주기로 했지. 덕분에 고조선은 앞선 무기를 받아들여 군대의 힘을 키울 수 있었어.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주변의 작은 나라를 정복해 나라의 크기가 수천 리나 될 정도로 넓어졌단다. 고조선의 힘이 날로 커지자 위만은 이웃한 작은 나라들이 한나라와 물건을 사고 파는 것까지 가로막았어. 그 대신 고조선의 대가를 치른 나라에게만 한나라와 거래하도록 허락해 주었지. 이렇게 고조선은 주변 나라들이 한나라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막아 중간에서 많은 이익을 챙겼단다. 이런 일은 위만의 손자인 우고왕 때까지 계속되었어.
그러자 한나라가 고조선에 따지기 시작했지. 한나라로 장사 오는 나라들을 중간에서 막지 마시오. 그러나 우거왕은 한나라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우거왕은 오히려 한나라를 위협하던 북방의 흉노족과 손을 잡고 한나라와 맞서기까지 했단다. 한나라는 고조선과 흉노족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두려웠어. 혹시 둘이 힘을 모아 쳐들어올까봐 무척 걱정이 되었던 거야. 결국 한나라는 흉노족을 공격하는 한편 고조선에 사신을 보내 흉노족과 관계를 끊고 자신들을 섬기라고 경고했지. 그러나 우거왕은 이번에도 한나라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 그 바람에 고조선과 한나라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단다. 마침내 한나라는 고조선을 힘으로 꺾으려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 육지와 바다 양쪽으로 쳐들어왔어. 하지만 우거왕은 험하고 은밀한 곳에 군사들을 미리 숨겨두었다가 한나라 궁대를 공격해 첫 싸움에 큰 승리를 거두었지. 하지만 한나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 한나라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결국 왕검성이 포위되기에 이르렀지. 고조선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죽을 각오로 싸웠고 덕분에 1년이 넘도록 왕검성을 지켜낼 수 있었단다. 그러자 한나라는 힘으로 고조선을 무너뜨리기 힘들겠다고 여겨 항복하면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고조선 관리들을 꾀어냈어. 너무 오랫동안 싸움이 계속되자 왕검성 안에서도 한나라와 화해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사람이 많아졌지. 결국 몇몇 신하와 장군이 왕검성에서 도망쳐 한나라 군대에 항복하고 말았어. 그러고 나서 몰래 사람을 보내 우거왕을 죽여버렸단다. 성기라는 대신이 왕검성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이끌고 끝까지 싸웠지만 한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는 없었어. 왕검성은 결국 한나라의 소나기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기원전 108년 여름의 일이었단다. 우리 결의 첫나라 고조선이 신하들의 배신으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순간이었지. 고조선이 무너진 뒤에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비록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고조선 사람들은 살아남아 우리 결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단다. 한나라가 고조선의 옛 땅을 차지하자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한나라와 맞서 싸우거나 한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남쪽으로 내려가 새롭게 둥지를 틀었어. 그러면서 철을 사용하던 고조선 사람들의 앞선 문화가 한반도 곳곳으로 퍼져나갔지. 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밑바탕이 되었단다. 이처럼 고조선의 역사는 삼국으로 이어지고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야. 또 어떤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할까?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